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4월 29일이네요. 9일자 목요일자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백신 접종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 대부분 많이 전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그러면 향후에 우리 여행업계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좀 시기적인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기사를 썼고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죠. 5월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한국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자입니다.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모두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발표 후에 해외에 있는 업체 몇 군데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가 오던데, 일단 이번 발표는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아마 대부분 한국인이겠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아니면 또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올 때 자가격리 기존 14일 면제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확진자 및 환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대신 2주 동안 능동 감시 받는데요. 요 2회 검사가 진행이 돼요. 감시 받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2회 정도 검사 받고 아무런 그게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일부 국가에 있죠. 남아공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런 데서 이국한 경우에는 또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가격리 완화에 대한 공식 대처로서 이후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재개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 그 다음에 정부의 계획,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본 겁니다. 네. 이거 갖고 트집 잡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저희 이번에 이 동영상 매일 올려드리는 뉴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동영상이 분량이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이거 싫어요 요 표시 누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한 분이에요. 그분을 누군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인생에 저주가 있을 겁니다. 네, 보십시오. 어떻게 방송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어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지도 않아. 그냥 딱 올리면 일자마자 이거부터 누르는 거야. 그 한 명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인생에 저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소식부터 예상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바운드는 좀 향후 절차 같은 것들이 좀 산 넘어 산일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인바운드 경우 이제 아웃바운드보다는 여행 재개 속도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돼요. 예. 일단 28일 발표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요, 우리 정부의 첫 공식 발표로서 일단 우리 국민이 주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격리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이 아직 우리 정부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어. 그렇다고 해서 접종 확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들어올 때 자가격리 면제가 안 돼요. 왜냐? 이거는 국가 간에 또 뭔가 좀 약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잖아요. 일단은 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 자국에서 그냥 일단 자국민들 백신 접종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이고, 가장 좀 빨리 기대가 되는 거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트래블 버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담 조직에서
한국과 상대국 간의 그 공식 협약 체결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았던 그 백신 접종과 무관한 트래블 버블이 아니라 아마도 예상해 본다면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바탕으로 트래블 버블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한번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행 속도나 뭐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뭐 여러 가지 관련 부처나 이런 데서 진행해 온 것들, 추세들, 진행 과정들을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기존 트래블 버블 체결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 우수 국가 간에 이뤄졌지만 우리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안이 나온 만큼 향후 트래블 버블 운영 역시 백신 접종 완료 확인자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인바운드의 경우 예측이 쉽지 않아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속도대로라면요, 5월 5일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한 6만 명이 이제 한 백신 접종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그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게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정부 계획이 차질이 없다면 이르면 9월 또는 늦어도 11월이면 집단 면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죠. 근데 정부에서 백신 확보 및 스케줄, 전체적인 백신 접종에 관한 스케줄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11월쯤이면 집단 면역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해외 각국의 백신 확보, 접종 속도, 접종 여건 등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남아돌고 어디는 막 모질하고. 그래서 일부 국가만 제외하면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인바운드는 대략 이렇고 아웃바운드는 기대감은 높아요. 사실 인바운드보다는. 하지만 굉장히 좀 신중 모드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인 아웃바운드죠. 이르면 9월 이후부터 해외여행 재개가 스타트는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7월에서 9월에는 여행 주도층인 18세부터 49세 접종이 이뤄지고 또 50에서 64세 연령자도 이 시기에 백신 접종이 모두 완료됩니다. 스케줄대로라면. 백신 접종을 맞고 자가격리 없으면 또 이때쯤이면은 기존에 뭐 노인층 그다음에 그 건강에 조금 그 취약하신 분들이 이미 접종이 다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 시기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여행 주 소비층인 세대들이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떠나는 시점, 스타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11월쯤이면 여행 수요가 좀 확산되면서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관련 서비스 공급 확대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서비스 공급 확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 항공 노선 재개, 운항 재개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아웃바운드 역시 여행 상대국의 환경이 제각각으로 해외 여행지 현지에 자가격리 유지 그리고 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기대 이상의 효과는 바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4월 29일 현재로 한번 따져볼게요. 28일 현재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부 휴양지와 이스라엘 정도만 제외하면 외래객 입국에 대한 공식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뚜렷하게 밝힌 곳이 없지요. 그리고 항공 운항 재개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외 여행업계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조금 일정 기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부터 나오는 소식들, 오늘 이후부터 나오는 소식들은 여행 재개 시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정보들, 소식들은 무조건 예전과는 다르게 좋은 소식들만 아마 들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이제부터는 조금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 시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착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외래 관광객 맞이를 하기 위해서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은요, 해외여행 재개를 꿈꾸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2021년 여름 휴가와 겨울 휴가를 계획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전략적인 글로벌 캠페인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요, 인바운드 관광객의 잠재력과 높은 예방 접종률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 여행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두바이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유대교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는 이제 이슬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멈췄다가 첫 번째 해외 홍보하는 게 이슬람권의 국가예요. 네, 두바이. 자, 영어와 아랍어로 홍보가 진행되고 이스라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뉴욕의 상징적인 장소죠.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안전한 이스라엘 여행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별로 진행되는 상세 디자인은 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여행과 항공편 예약을 홍보하는 공통된 어떤 메시지도 이번 캠페인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이번 글로벌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텔아비브에서 축제도 뭐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 항공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운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인센티브 지원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한화 85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번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되고 기존에도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건. 네. 기존 발표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밝혔습니다. 5월 말 제한된 인원만큼의 예방 접종을 마친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하며 한 달 후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단체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요, 예방접종 다 한 개별 여행객들도 이스라엘 여행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5월 말부터 이스라엘도 단체객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5월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접종한 사람들은 외국 갔다 오면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일정 고령층 이상은 지금 맞았어요. 그죠? 거의 그리고 5월 5일쯤에 2차 접종까지 이제 끝나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성지순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으신 분들이 백신을 맞고 평상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가 됐든 단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때도 문제 없고 귀국할 때도 자격 없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여행사에서 4인 이상 모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요 부분 지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처나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좀 알아두시고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월 5일 이후, 그다음에 5월 말 이후에는 백신 접종 맞은 우리나라 노년층 연령 가지신 어르신들이 평소와 같이 이스라엘 여행할 수 있는데 저거는 7월부터는 개별적으로 가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개별 여행으로 가능한 곳이 아니죠. 특히 노령층은요. 단체인데 그러면 여행사에서는 4인 정도만 묶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4인으로 갈 수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깐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표준협회 있죠? 여기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는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고, 이제 그 베트남 품질, 환경, 뭐 안전, 중급 관리자 과정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 관광업계에 종사하셨던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젊은 층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겠지만 연봉이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청년층에서는 한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그 지원금도 좀 받고 혜택을 받고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잠재력으로 베트남 광업에 종사했던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 베트남 현지 양질의 일자리에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요, 베트남 현지 생산과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발휘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연봉은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목표로 이제 34세 이하 청년인데 대학 졸업자 또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연수생에게는 1인당 800만 원 상당의 교육 과정을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품질 관리 담당자 자격증, ISO 국제 심사원 자격증 이런 것들 취득을 통해 국내외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특별 과정이라고 합니다. 연수 과정은요, 베트남어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있고 국내 연수 600시간, 베트남 현지 연수 300시간으로 구성되고요. 현지 연수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치한 기술대학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접수 방법은요, 월드잡 플러스가 있어요. 월드잡 플러스가 들어가면 여기에 베트남 품질 환경 안전 과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가서 문의하시면 되고 문의는 한국표준협회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여기다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에서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연수 받고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 일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 업종에서 일하다 보면 현지에서 베트남 시장 많이 투자도 하고 진출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지 사정을 딱 볼 수 있죠. 그죠? 연봉 당장은 한국 물가 대비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비전이 있는 청년층에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결혼을 안 했고 그 연령대보다 맞는다 하면 저는 한번 도전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의 표준협회와 여기 한국에서 공인된 협회에서 굉장히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뭐 그냥 정부에서 뭐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뢰가 있는 단체 조직인 협회니까 한번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소식, 전국 중소규모 여행사의 집회 시위가 이어집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여행업계의 집합금지 업종 지정 불가, 그리고 미뤄지고 있는 손실보상법 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요구와 함께 여행 정상화까지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30날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총 8대 전세버스 동원해서 한 150명 정도 집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지원, 2020년 대출금 상환 연장 및 이자 지원, 관광사업 등록증 한시적 이전 법규 완화, 기본 운영비 지원,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포함, 관광 관련 한시적 일자리 제공, 위기재난기금법 조항 제정 등이 7대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요구하고, 또 대구에서도 27일 날 대규모 한 50명 정도 모여서요, 이제 여행업계 요구사항 하면서 강도 높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요 대구에서도 지금 30날 열리는 그 문체부,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같이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대구시에서 대구 쪽 그 여행업계 계신 분이 전해왔는데요. 이게 지금요, 제가 물론 내일 라이브 방송이 저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또 우연치 않게 지금 뭐 자가격리도 완화가 되는 게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시 요구하는 메시지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동영상 국회 관광 포럼 뭐르죠? 출범식 얘기 영상 전해드리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손실보상법이 원래 4월에 끝냈어야 되는데 좀 미뤄져서 이제 조만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손실보상법도 손실보상법이지만 지금 집합금지 업종 여행업 지정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는 좀 지나간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쪽에서 어떤 지금 그게 있는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이전에 얘기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가격리에 대한 좀 그게 바뀌고 있잖아요, 정책이. 그런 거에 좀 걸맞는 메시지 관리를 조금 지금부터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과 몇 달 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하면 호응도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비대위 관계되시는 분들이 요거 갖고 한번 회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저쪽 취재를 바깥에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앞으로 지금 차마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금 보관들도 있고 계획들이 있으니 메시지 관리를 좀 지금부터는 예전과는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30날 집회가 있다니까 제가 지금 여건이 허락하면 현장 취재를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두 개 큰 하나 업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좀 공모를 두 개를 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이랑 또 하나는 지역 매력 발산 국제 이벤트라는 것을 공모를 하는데요. 두 개 공모는 침체에 빠진 업계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겨냥한 마이스 산업과 지방 관광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자, 먼저 4월 30날부터 5월 18일 동안 접수받는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요. 해외 기업체의 포상관광 목적지로서의 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으로 하고요. 여행사당 최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단체 규모는 이제 중형, 소형, 대형 이렇게 다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형이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요 규모는 그래서 선택해서 응모하셔야 되고요. 서류, PT 심사 그다음에 현장 심사를 통해서 최대 30개의 우수 프로그램 선정됩니다. PT 심사는 프레젠테이션 심사입니다. 이 군대에서 하는 이 PT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선정된 우수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큽니다. 프로그램당 1,000만 원의 포상금 외에도 상품별로 외국인 모니터링 평가단을 활용해서 최대 10회의 팸투어 지원하고요. 팸투어는 방역을 고려해서 상품별 참가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합니다. 팸투어 참가자들의 체험 모습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해외 인센티브 관광에 유치 위한 홍보 자료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공모 지역 매력 발산 국제 이벤트는요. 지역의 특화 관광 소재를 활용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발굴, 인지도 높이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육성한다는 취지인데요. 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1일. 이벤트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지자체로부터 행사 운영사로 지정받은 지방관광공사, 지역 컨벤션뷰로, 협회나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분은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과 지역 마이스 융복합 부분 두 개고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관광상품 개발이나 마이스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최대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의 사업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목요일, 4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입니다. 유튜브 여행 중 계속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실시간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